2026년의 시작, BBC가 방금 폭탄 발언을 발표했습니다. 10년 후, 도센의 더 나인 매니저가 마침내 속편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해의 걸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할 말은 별로 없고 바로 얘기 시작하자. 남자 주인공 조나단 파인은 한때 특전사였다. 그는 설날에 갔다. 남자 주인공 조나단 파인은 한때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군대 제대 후 이집트 카이로의 한 고급 호텔에서 야간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오랜만이야. 파인은 지역 무기거래소의 여자인 소피와 바람을 피웠다. 그는 또한 소피로부터 기밀 문서를 받았습니다. 암시장 두목인 로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고 로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소피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내세요. 소피의 복수를 하기 위해 페이는 미 육모집을 수락합니다. 로퍼의 무기군에 침입. 마침내 연인 마르타의 도움으로 파이는 마침내 로퍼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의를 받으러 가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로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부 구매자. 그는 도중에 누군가를 납치했습니다. 사원 및 기타. 파인과 그의 상사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다음은 시즌 2의 줄거리입니다. 4년 후 파인은 상사 안젤라와 함께 시리아로 갔다. 그들은 로퍼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로퍼는 결국 구매자의 손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인은 이제 엘릭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 6 올빼미 팀장. 호텔 등 주요 장소의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각계각층의 의심스럽고 위험한 사람들을 감시하세요. 미 6가 미리 알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세요. 국내 테러 위협 가능성. 현재 파인의 최고 리더는 리버하우스 감독위원회의 메라입니다. 그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렉스아. 밤부엉이 팀은 야간 감시를 담당하죠. 네,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난 후 올빼미 팀의 임무가 3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소나무는 저녁에도 평소처럼 출근했다. 오늘 밤의 목표는 작은 카지노. 의심스러운 사람을 더 잘 관찰하기 위해 그룹 멤버 셀리는 도박꾼으로 변장해 카지노에 잠입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파인의 표정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익숙한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로퍼의 용병 제이콥이었습니다. 제이콥은 테디베어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접근하지 마세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다. 보스 렉스가 그의 저택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인은 일부러 저택에 일찍 도착했다. 어젯밤에 제이콥을 만난 것에 대해 렉스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가 렉스의 서재문으로 걸어갔을 때 렉스가 옆문에서 멀리 떨어진 젊은 여성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인은 갑자기 의심스러워졌다. 다른 문으로 가서 그녀를 만나세요. 그리고 다시 공부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제이콥의 사진을 꺼내 렉스에게 건넸다. 파인에게는 이 남자가 가명으로 런던에 몰래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렉스는 그에게 과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를 붙잡지 마세요. 결국 앤젤러는 파인보다 먼저 은퇴했습니다. 업무 문제에 대해 묻지 마세요. 파티 전에 만난 그 여자는 누구였나요? 렉스는 머뭇거렸다. 그 사람이 그의 친구라고 말해주세요. 그는 급히 화제를 바꾸었다. 렉스는 파인에게 새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했다. 비밀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정리하는데 5년 걸렸다. 그래서 파인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게 됐다. 단지 우연한 만남 때문에 전체 체스 게임을 망치지 마십시오. 파인이 렉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다 파인이 분석가 마이크를 찾았습니다. 마이크에게 제이콥의 행방과 동선 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샵사인 ARDATR 리포트. 지난 6년 동안 제이콥은 남미 마약 카르텔의 중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명으로 런던에 왔습니다. 현재 리치몬드 지역의 작은 호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런던의 큰 호텔을 피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허락도 없이 도망갔어. 카드에 중독됐어요. 셀리는 파인이 제이커브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습니다. 파인은 자신이 이전에 그녀를 알고 있었다고 막연하게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에게는 야곱을 따르거나 감시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인은 동료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의외로 4명의 멤버가 함께. 그들은 모두 파인을 따라 제이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제이콥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리치먼드의 강가에서 제이콥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된다. 셀리는 즉시 그 남자의 사진을 찍어서 그룹에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파인은 이 남자를 모른다. 반대편에는 멤버 라우아가 옆 벤치에 앉아 있다. 소리 수집기를 사용하여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야곱은 사흘 안에 물건이 배송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항구 도착. 이건 기념일에 딱 맞는 시간이 될 거야. 그는 또한 그의 상사가 상품 목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신호에 갑작스럽고 짧은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마지막 두 문장을 또렷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호가 복원되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파이는 재빨리 마익에게 녹음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두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사는 현명한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는 리처드 라브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밤에는 네이팜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마이크가 소나무에게 물었어요. 이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파이는 아니요. 라고 속삭였다. 그런데 그날 밤, 파이는 로버트가 부활하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날 셀리는 제이커브의 연락 담당자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아담이라는 남자는 전문적인 중개인이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연결 전문.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번에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런 다음 파이는 아담을 감시하러 갔습니다. 그분은 아담을 따라 어떤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결과 파이는 해질녘까지 기다렸다. 아담은 집 밖으로도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셀리가 전화했어요. 집주인을 알아낸 그녀. 파이는 재빨리 누구인지 물었다. 셀리는 직접 말하지 않고 잠시만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 잠시 기다렸다. 아담이 드디어 집에서 나왔어요. 소나무는 계속해서 머물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바로 메이라였다. 미라가 집으로 곧장 들어가는 모습을 본 후 파이는 즉시 렉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날 만나서 자세하게 논의할 약속을 잡아라. 렉스가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했다. 내일은 좀 더 먼 곳에 차를 주차해. 집 근처에 주차하지 마세요. 그리고 옆문을 열고 서재로 들어가세요. 그 사람이 파인에게 보여줄 게 있어요. 이튿날 파인이 저택 근처에 왔을 때 여러 대의 경찰차가 으르렁거리며 지나갔다. 그러던 중 렉스의 아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당황한 비명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물론 죽은 사람은 렉스였습니다. 파인은 마음이 가라앉았고 즉시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봤습니다. 렉스의 시신이 밀려나왔다. 그의 아내는 옆에서 가슴 아파 울고 있었다. 이때 동료 렉스가 와서 설명을 해준다. 렉스가 스스로 멍청한 짓을 했어. 하지만 파이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제 할 말이 있다고 한 사람. 어떻게 갑자기 정신을 잃을 수 있었나요? 그러자 렉스의 아내가 울면서 파인에게 말했습니다. 렉스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매우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발견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것은 파인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 사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남편의 사고 전 애완동물병원에 갔다. 돌아와서 알았다. 렉스는 창고에서 죽었어. 대체 그 사람을 무슨 일에 연루시켰나요? 렉스는 뭔가 비밀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그는 살해당하고 침묵을 지켰다. 나중에 파이는 단서를 찾기 위해 렉스의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그는 렉스가 그에게 준 새 번호가 생각났습니다. 파이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번호를 눌렀다. 바로 공부방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파이는 소리를 따라가서 찾았다. 책장에 있는 두 권의 책 사이에서 전화기를 찾으세요. 휴대폰이 잠겨 있어서 아쉽네요. 파이는 영국의 나무라는 책을 꺼냈다. 소나무에 관한 장으로 빠르게 전환. 물론 다음 두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 아래에는 굵은 밑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원켜기 비밀번호입니다. 파이는 페이지 번호에 맞춰 비밀번호를 입력해 휴대폰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그러다가 바로 링크를 봤어요. 링크 이름은 헤더입니다. 파이는 재빨리 아파트로 달려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내부에 여러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 라틴계 남자를 가리키는 화살표. 미라가 이 사람과 협력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다른 사진에는 살해 장면이 담겨 있다. 그리고 공격을 주도한 사람은 라틴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파인도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 사람도 살인에 가담한 것 같은데 혹시 앞서 야곱이 언급한 로퍼의 후손이 아닐까? 이 라틴계 남자야. 그가 생각에 잠겼을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전화 상대방이 그에게 렉스인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6시에 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지금은 전화만 받나요? 파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다. 상대방이 급하면 전화를 끊지 마세요. 파이는 즉시 올빼미 팀 본부로 달려갔다. 셀리는 발신자의 신원을 재빨리 알아냈습니다. 여자 이름은 샤나 콜롬비아 사람이에요. 마이애미에서 배송 중개인이 되세요. 파이는 즉시 샤너와 대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렉스의 죽음을 의심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미 육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파이는 술집에서 샤나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렉스의 대리인임을 밝힙니다. 지금 당장 차에서 그녀와 얘기해야 해요. 하지만 샤너는 분명히 그를 믿지 않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기 위해 렉스의 번호로 전화하고 싶습니다. 파이는 렉스가 죽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렉스에게서 찾은 이 전화기, 두 사람의 전화번호만 들어있어요. 하나는 렉스의 것, 다른 하나는 그녀의 것이에요. 파이는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들인다. 아마 이미 위협을 받고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샤너는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이는 샤나를 안전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샤나는 파인에게 말했다. 저는 마이애미의 소규모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렉스는 런던의 디너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계속 연락을 해왔다. 최근 샤너는 콜롬비아의 한 회사를 돕고 있습니다. 영국 송유관 공작기계 구매. 이 거래를 촉진한 중개인은 애덤이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샤너는 그들이 그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품이 공작기계만큼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너는 생일 파티에서 렉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당시 렉스는 조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이는 즉시 샤너에게 제이커브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샤나는 고개를 저었다. 파이는 라틴계 지도자의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샤나는 그를 쳐다보며 자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호텔에서 밤을 보내게 해주세요. 그 결과 샤너는 이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마이애미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파인이 직접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 문 앞에는 요원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에 샤나는 떠나면 안 돼.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는 샤너가 언급한 화물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 물품은 한 달 전에 홍콩을 떠났습니다. 내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도착. 물품 수령을 담당하는 수입회사의 담당자, 디스컴퍼니, 마이임펠, 타메이 글로벌 트레이드 이서벨럴러는 접근 가능한 라틴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드시스 컴퍼니 미임펠, 타메이 글로벌 트레이드 이서벨럴러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라틴 비즈니스 리더입니다. 디스 컴퍼니 미무펠, 타메이 글로벌 트레이드 이서블로어레브는 접근 가능한 비즈니스의 선두주자입니다. 디스 컴퍼니 미무펠, 타메이 글로벌 트레이드 이서브어레브, 정류 리더 글로벌 무역 접근 가능 기업, 라틴계 리더야. 정보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름은 테디입니다. 하지만 2018년 이전에는 테디의 파일이 비어 있습니다. 6년 전 갑자기 나타난 그 사람. 무역회사 설립뿐만 아니라 자선재단도 설립. 파인재단 홈페이지 클릭. 파인은 재단 대부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파인재단 홈페이지 클릭 A 뉴데이포. 보면 볼수록 겁이 났습니다. 본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RICHARDRC는 로퍼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로퍼와 똑같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지원 대상입니다. 난민에서 콜롬비아 어린이로. 파이는 곧바로 설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이 상품 묶음의 배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파인이 고물 창고에 찾아왔습니다. 로퍼의 개인 소지품은 여기에 보관됩니다. 뒤집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봉투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남미 정글에서 로퍼가 찍은 사진이다. 두 번째 사진은 이상한 여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분명히 테디 사진이에요. 사진 뒤에도 한 줄의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도 테디라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분명히 테디와 로퍼는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런 다음 파이는 로퍼의 아들 데니를 찾았습니다. 그는 데니에게 테디를 아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데니는 파인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서로를 알더라도 파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인은 떠날 수밖에 없다. 10년 후에 만나요. 반대편. 샤너는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호텔에서 오랫동안 에이전트에게 애원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샤나는 아픈 척하고 토했다. 나는 화장실에 숨을 기회를 잡았다. 그럼 여분의 휴대폰을 꺼내 이상한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바로 그때 파이는 셀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이콥은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외교 서류 가방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 아침 8시에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파이는 즉시 그와 함께 스페인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올빼미 팀 전원이 공항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셀리는 기회를 이용하여 제이커브의 서류 가방에 위치 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비행기가 스페인에 착륙한 후 그들은 위치 신호를 따라 해변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파이는 먼저 매니저를 보낼 구실을 찾았다. 유니버셜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그런 다음 그는 라우 더베류에이에게 객실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 파이는 로비에 머물면서 움직임을 관찰했다. 라우와는 사람들을 이끌고 제이콥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디는 호텔에 들어와 제이콥을 만났습니다. 제이콥은 즉시 테디에게 보고했다. 상품 목록이 접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테디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나는 제이콥을 데리고 방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이를 본 파이는 라우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이 위층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이콥과 테디가 방문으로 걸어가던 순간 테디는 갑자기 권총을 꺼내 제이콥에게 겨누었습니다. 다음 순간의 위치 결정 신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셀리는 재빨리 파인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파인은 즉시 시스템을 삭제하고 샤너를 전송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라우와 일행에게 빨리 퇴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단지 샤나의 편에서 살인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샤나를 지키고 있던 요원이 직접 총격을 당함에 파인이 반대편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중 테디와 둘은 사라졌다. 두 사람, 라우아는 숨을 잃었다. 페이는 눈앞의 비극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슬픔을 겪은 후 파이는 억지로 진정했습니다. 곧바로 호텔 프런트로 걸어갔다. 테디의 친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테디에게 방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번호를 받은 파이는 4층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갑자기 렉스에게서 찾은 휴대폰이 울렸다. 상대방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중에 파이는 방에서 제이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에겐 아직도 시한폭탄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순간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 테디는 고급차를 타고 스타일리쉬하게 운전을 했어요. 폭발 후 셀리는 파인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 셀리는 나잇 아울 팀을 대표했습니다. 리버 하우스 위원회 문의 접수. 메런은 파인이 자신의 권위를 넘어섰다고 비난합니다. 나잇 아울의 임무는 감시와 보고뿐이다. 허가 없이 행동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파인은 루잔 때문에 자신과 요원 3명의 죽음을 초래했다. 셀리는 자신이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함. 이후 메라는 즉석에서 올빼미 그룹 해체를 선언했다. 나는 또한 셀리에게 긴 휴가를 주었다. 이 방에서 나가? 누가 물어보면 스페인에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해보세요. 그러나 메라는 파인이 전혀 죽지 않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웨일즈 해변에 있어요. 그날 파인은 해변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상사 렉스의 동료인 라우바이를 발견했다. 라우바이는 극도로 긴장한 파인에게 긴장을 풀라고 부탁했다. 그는 파인의 정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로퍼를 쓰러뜨리는 작전 전반에도 참여했다. 다만 파인은 모르는 것뿐이야. 6년 전 렉스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기꺼이 동의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라우바이가 인연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테디의 방에는 시체 2구가 있었다고 행동보고서에 적습니다. 그래서 메라는 파인이 죽었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셀리는 라우바이에게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했습니다. 라우바이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테디를 추적하는 파인을 지원하세요. 파인은 테디가 로퍼에게 준 사진을 곧바로 꺼냈다. 내 생각엔 테디가 로퍼의 무기 사업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 육가 그를 돕고 있어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함께 해변으로 왔어요. 셀리도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파인은 솔선하여 셀리에게 사과합니다. 나 진짜 너무 무모하다. 셀리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테디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라우아와 다른 사람들은 헛되이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셀리는 파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메데인 지방검사에게 익명의 제보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테디의 물품과 은행 계좌를 압수했습니다. 그래서 테디는 매출을 위해 많은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파인의 기회다. 로퍼에게서 훔친 3억 달러짜리 소나무가 아직도 거기에 있다. 행동하기에 충분한 돈. 이렇게 해서 파인은 또다시 신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매튜는 매우 부유한 투자자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콜롬비아 메델린의 소나무 잎. 지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그리고 근처 테니스 클럽에 갔다. 테디 변호사와의 조연한 만남. 이 변호사는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테니스를 마친 후 테디랑 점심 먹을 거야? 이것은 파인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파인은 변호사와 성공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한 게임에 내기를 $1000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이는 먼저 변호사를 이겼고 그가 어디에서나 공을 찾느라 지쳤습니다. 테디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의로 변호사에게 패함. 테디는 파인의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테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를 훈련시켰다. 소나무의 유래에 대해 조용히 물어보세요. 파인은 자연스럽게 이미 정보를 준비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이 문으로 다가가자마자 로비 매니저가 다가왔다. 산체스 장군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떠나기 전에 테디는 파인에게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파인은 돌아서서 떠나는 척했어요. 실제로 그는 즉시 구석에 숨어 조심스럽게 도청했다. 아니나 다를까 테디는 산체스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압수된 물품과 은행 계좌에만 해당됩니다. 검사 이름을 물어본 뒤 산체스는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다. 반면 셀리는 주도적으로 검사를 찾았다. 익명의 제보자라고 하더군요. 검사는 힘없이 말했다. 그는 지금 배송물을 개봉하고 검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셀리는 즉시 센체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들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셀리는 검사에게 테디를 붙잡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튿날 변호사는 솔선하여 파인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내일 그와 테디는 자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그날 밤 파인은 차려입고 자선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테디의 연설이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녁 파티에 참석한 웨이터들은 모두 테디 도스산티, 테디 도스센티는 모두 테디가 전쟁에서 구출한 아이들입니다. 테디 도스산타는 모두 테디가 전쟁에서 구출한 아이들입니다. 테디 도스산토스는 모두 테디가 전쟁에서 구출한 아이들입니다. 테디 도스산토스는 모두 테디가 전쟁에서 구출한 아이들입니다. 테디 도스산토스는 모두 테디가 전쟁에서 구출한 아이들입니다. 테디 도스산트, 테디 도스센턴스는 모두 테디가 전쟁에서 구출한 아이들입니다. 바로 그때 테디가 앞장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파이는 일부러 샴페인을 마셨다. 그런 다음 그는 웨이터에게 한 잔 더 달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술꾼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다. 하지만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파이는 변호사를 따라오는 남자를 보았다. 며칠 전 호텔에서 탈출한 사람은 샤나였다. 그와 함께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나의 아주 좋은 친구예요. 파이는 태연한 척 테디를 따라갔다. 샤너도 파인을 보았을 때 얼굴에 잘못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한 후에 샤나는 아무런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파인의 신원도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테디와 변호사가 할 일을 마치고 떠난 후 소나무는 샤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샤너는 분명히 테디를 알고 있으며 여전히 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샤너는 원래 말다툼을 하고 싶었습니다. 파이는 이를 보더니 곧바로 거친 말을 내뱉었다. 그는 그녀를 빨리 체포하여 영국으로 돌려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팀 전체가 기다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샤너는 조용히 있었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렉스가 발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직과 콜롬비아 간의 비밀 접촉. 문서에는 샤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샤너에게 런던으로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렉스의 죽음에 관해서 샤너는 누가 그랬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배송품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녀는 자신이 결국 누구에게 팔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당신은 커플입니까? 그 사람이랑 커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을 믿고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누구도 믿지 않아. 샤너는 또한 마이애미로 돌아갔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디네 별장에 갇혀 있어요. 모든 움직임이 모니터링됩니다. 파이는 샤너에게 검사가 테디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검사가 오늘 밤에도 테디를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쯤이면 샤너는 테디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샤너는 3일 이내에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당신과 테디의 만남을 주선하세요. 내가 그의 조직에 침입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테디에게 다 말하든가. 예상대로 검사는 나중에 테디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테디가 샤나를 끌어내던 바로 그 순간 파이는 샤나에게 명함을 건네준다. 그러자 테디는 명함을 빼앗아 지갑에 쑤셔 넣었다. 그러던 중 파인 경관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로퍼가 수집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인가요? 다음날 파인은 사립탐정사무소를 찾았다. 형사가 여성의 신원과 행방을 알아내도록 도와주세요. 반면에 라오바이는 가명으로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중동 고객이라고 외부 세계에 거짓말.
하지만 그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재빠르게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했다. 알고 보니 이 아파트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집이더군요. 애덤과 메이러가 방문한 것과 같은 건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식을 접한 사립탐정. 파인을 작은 마을로 데려가세요. 두 사람은 길을 따라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 여자가 오래전에 죽어서 안타깝네요. 하지만 다음 순간 파인은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찾아온 딸 클라라를 만난다. 테디는 클라라의 이복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클라라의 도움으로 파인은 테디를 입양한 늙은 신부를 찾았다. 늙은 신부는 자신이 어렸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테디를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는 1년에 한 번만 오세요. 매년 테디가 가장 행복한 날이기도 하죠. 테디 아버지의 외모와 특징을 알게 된 후 파인은 마침내 테디가 로퍼의 사생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퍼의 멘트를 물려받습니다. 가족 무기 사업 계속하기. 파인이 호텔로 돌아온 후 셀리는 재빨리 파인에게 보고했습니다. 테디는 지난 2년 동안 영국에서 5개의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모든 배치는 샤너 컴퍼니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전에는 각 배치에 20개의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압수된 물건은 컨테이너 1개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이커브의 서류 가방에 있는 상품 목록을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샤너가 파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정오에 파인이랑 같이 식사하기로 약속해. 다음날 셀리와 검사는 지하철에서 만났다. 검사는 방금 테디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셀리가 그에게 그 배송물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셀리는 그 화물이 영국 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일이 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해. 검사는 평화 프로세스 10주년을 즉각 상기시켰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파인과 다른 사람들만이 화물 목록을 얻었습니다. 금지된 무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야만 검사가 감찰을 개시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파인과 샤나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샤나는 테디의 부탁을 가지고 온다. 그는 그를 돕기 위해 단기적으로 파인으로부터 2천만 달러를 빌리고 싶어 합니다. 이때 샤나는 자신의 조건을 내세웠다.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한 그녀를 마이애미로 돌려보내야 해. 유주협상에 서명하지 않고 주요 증인이 되지 않음. 파인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샤너는 파인을 테디의 빌라로 데려갔습니다. 곧 파인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테디가 파인을 즐겁게 해주러 왔어요. 몇 번의 즐거운 인사 후에 테디는 즉시 요점을 파악했습니다. 파인에게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돈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장합니다. 파인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테디는 웃으며 그에게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파티에서는 테디는 고의로 파인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파인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후 샤나의 몸 위에 누워서 도움을 요청하며 몸부림친다. 샤나는 파인을 수영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매서운 추위는 그가 제정신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호원은 수영장에서 파인을 끌어내었습니다. 테디는 아주 부드러운 톤을 사용했어요. 파인에게 왜 콜롬비아에 왔는지 물어보세요. 파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 왔다고 하더군요. 돈 세탁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파인은 거짓말을 하며 은행에 6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위스에서 해고됐다. 하지만 그 자신도 2,500만 달러를 숨겨두었습니다. 테디는 돈 세탁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전제는 파인이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인은 자신을 신뢰한다고 막연하게 말했다. 이로써 파인은 테디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그런 다음 샤너는 그를 호텔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플레이보이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파인은 의도적으로 그날 밤 샤나를 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후 파인은 샤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배송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샤너는 영국 무기에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된 표지일 뿐이야. 내일 아침에 테디에게 전화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의 조건에 동의한다고 전해줘. 파인은 배송에 대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샤나는 단지 그가 몰래 들어가는 것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 깨끗하게 떠나세요. 하지만 파인은 놓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언제 떠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샤나의 입에서 파인에 대해 알게 됨. 테디의 사무실은 항구 근처에 있어요. 내부에는 다수의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나는 본관까지만 입장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밀 영역에 들어가고 싶음. 액세스 코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인이 원하는 서류 가방은 기밀 구역에 있다. 서명하러 가는 길. 파인은 샤너에게 작업을 할당했습니다. 그녀에게 액세스 코드를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모니터 1년 번호 알아내기.
두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간 뒤 테디는 준비한 계약서 2장을 꺼냈다. 첫 번째 기부는 2천만 달러 기부였습니다. 그 돈은 명목상 테디의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쟁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다른 계약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테디는 3개월 안에 파인에게 보상을 2배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인은 간단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샤너는 직원을 따라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가는 동안 모든 액세스 코드를 외웠습니다. 반대편에서 파인은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가 핸즈프리 모드를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행히도 셀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된 텍스트에 정확하게 응답하십시오. 돈은 12시간 안에 도착할 거예요. 벨리즈의 새로운 금융 규제로 인해 데이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토를 위해 12시간 동안 이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들었을 때 변호사는 즉시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밤에 그 돈을 쓸 거라고 했어? 테디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 그는 돈이 들어올 때까지 파인에게 머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의 경호원은 파인을 밀접하게 따라갈 것입니다. 반대편, 검사는 테디의 남자에게 반했다. 최대 24시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해당 상품 배치만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파인 아이에게만 희망을 걸 수 있다. 12시간 이내에 중요한 화물 목록 찾기. 나중에 파인은 샤너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접속 코드와 모니터링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파인은 샤너에게 자신을 대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호텔 뒷문으로 기어나왔다. 가는 길에 적어둔 카메라 일련 번호를 라오바이로 보내주세요. 상대방에게 관련 모니터링 장비를 해킹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면 파인은 비밀실에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그는 서둘러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런데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문 밖에서 테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인은 즉시 서류 가방을 그대로 캐비닛에 다시 넣었다. 그는 급히 책상 밑으로 숨었다. 그러다가 테디가 전화하는 걸 들었어. 검찰과 거래할 사람을 찾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은 후 테디는 돌아서서 나갔다. 파인이 호텔로 돌아온 후 휴대폰 카드 꺼내서 변기에 버리세요. 파인과 샤나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갈 때 변호사가 바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파리행 티켓을 건넸다. 자금이 도착하면 일을 분명히 하세요. 파인은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 후 파인은 원래 자신의 춤 실력을 활용해 샤너에게 화물 목록을 찾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결과 테디는 근처에서 말썽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은 완전히 실패할 뻔했습니다. 파인은 필사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배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km도 채 안 되는 항구에 쌓여 있어요. 매니페스트가 괜찮아 보입니다. 파이프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파인은 보이는 것만큼 멍청하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테디와 변호사는 즉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무실로 달려갔다. 모든 모니터링 기록을 검색하고 확인하는 보안 명령. 그는 금고에서 화물 목록을 꺼냈다. 그리고 샤나에게 휴대폰을 넘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와 파인 사이의 통신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다행히 샤너의 아버지는 변호사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꼼꼼히 점검한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샤너에 대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변호사가 감시실에 가서 감시를 확인했던 것처럼 샤너는 정보의 사본을 만들 기회를 잡았습니다. 동시에 파인은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유람선으로 끌려갔다. 테디는 자신의 모든 문서를 직접 검색했습니다. 그를 무자비하게 묶어두세요. 파인의 생명이 실에 매달려 있을 때 라우바이는 밀러에 의해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메라의 부하들이 렉스의 파일을 검토하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찾았습니다. 3억 달러 상당의 은행 계좌. 그녀는 렉스가 자신의 모든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고 의심했습니다. 밀러는 이제 이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노인은 원래 그 문제를 월요일까지 미루고 싶었습니다. 미라가 당장 해결하겠다고 고집하다 절망해. 그는 셀리에게 빨리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본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지연된 이체 2천만 달러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12시간의 시간이 있다. 이제 마지막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파인이 여전히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테디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바다에 직접 던집니다. 결정적인 순간 노인은 미라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테스트 자금을 비밀 계좌로 이체하세요. 금액은 2천만 달러 내외로 통제된다. 이 자본 체인을 통해 계속 추적, 그것이 끝나는 곳을 확인하세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미라도 상사에게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이제 곧 12시간이 지나갑니다.
테디가 아직도 결제 알림을 받지 못했어요. 셀리는 계속해서 라오바이에게 조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경호원들은 이미 파인을 끌고 다니기 시작했다. 중요한 순간에 메라가 드디어 이적 승인 테스트 명령을 보냈습니다. 취소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자금이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침내 자금이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파인은 작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엿먹어라 테디. 신뢰는 어떻습니까? 그런 다음 테디는 그를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후회하던 테디는 마침내 파인에게 고백했다. 그 엄청난 돈의 진짜 목적. 용병 군대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군대의 구성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잊혀진 고아들이다. 소위 오로라 자선단체의 시작부터 이 계획을 다루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테디는 다음날 아침 파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파인에게 일시적으로 호텔에 머물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럼 내가 직접 공항까지 데려다 줄게. 얼마 지나지 않아 샤너는 파인을 만나기 위해 호텔에 왔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복사한 화물 목록을 파인에게 건네주었다. 예상대로 모두 영국 무기다. 나는 내일 발송될 것이다. 그럼 당신은 나를 몰라요? 우리는 만난 적이 없다. 이해했나요? 그런 다음 테디 헬리콥터의 위치 신호를 기반으로 파인, 테디가 공범자들을 만났던 산꼭대기 레스토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나무는 레스토랑 박정원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숨어서 내부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테디가 여러 군인들과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여러 사람이 검찰을 어떻게 해임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성공적으로 손에 넣는 한 원래의 계획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평화 프로세스 기념일을 앞두고 정부군과 정면 대결.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파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화자는 로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는 분명히 로퍼의 시신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파인은 지금 이 순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만 확실한 건 라브이 지금 다시 나타납니다. 분명 새로운 피해 폭풍을 일으킬 거야. 소나무는 산에서 멀지 않다. 밤새도록 망원경으로 관찰. 하지만 그 사람은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없어. 따라서 랍을 모니터링하는 작업은 동반자에게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 동반자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고기로 롭의 비글을 유인함. 그런 다음 그는 개 목걸이 안에 벌레를 숨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라브의 움직임을 항상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롭. 고지 앞에서 다른 파트너와 대화.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미라가 그의 파트너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수술 중. 롭, 영국 시민권 되찾다. 동시에 라오바이가 메이라를 모니터링하고 있을 때 새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미라가 갑자기 기사를 만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중개인인 애덤도 데려왔습니다. 그 후 라오바이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도 미라의 파트너라고 거짓말. 어느 정도 확인한 후 애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말하더군요. 멜라와 함께하는 나만의 콜라보 프로젝트. 콜롬비아 측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권을 바꾸고 싶어한다. 미라는 자신이 줄을 당기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쯤이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오바이는 이것이 실제로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사히 헤쳐나가다. 반대편. 테디는 묵은 삶 로버트를 혼자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미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검찰청을 죽여보자. 랍은 테디에게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모았나요?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 있나요? 테디는 롭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게 놔두세요. 곧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륙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복자가 되어보세요. 이 시간에 테디의 부하들은 항상 검사의 집을 방문한다. 검찰을 해임할 기회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파이는 파트너인 셀리에게 물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길을 묻는 행인인 척. 우산으로 건물을 막아라. 검찰의 안전한 탈출을 위해 파이는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테디와 다른 사람들을 노출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는 다가오는 테디를 처리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왔다. 테디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소나무가 먼저 샤워기 헤드를 켰습니다. 그럼 이불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리고 일부러 안으로 몇 번 굴러다녔어요. 수상한 테디가 도착한 후 당연히 나는 파인의 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의 여행 가방을 뒤졌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그런 다음 나는 그를 공항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파인은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고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방금 공항에 머물렀어. 다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브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데려간 사람은 앤젤러였습니다. 이제 라브의 죽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 안젤라가 필요합니다. 파인은 어젯밤에 이미 앤젤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때야. 안젤라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녀 역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라브이 갑자기 그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위증을 하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가족을 모두 죽여라. 안젤라도 나중에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나는 렉스에게 이 사실을 비밀리에 말했다. 그들은 원래 이 기회를 이용하여 라브과 그의 공범들을 신속하게 체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롭은 자신의 죽음을 속이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메러가 리버사이드 빌딩을 인수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파인은 안젤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젤라는 설명했어요. 그녀는 단지 파인이 다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라브뿐만 아니라 이는 전체 정보 시스템의 내지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파인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파인은 결심했다. 그는 검찰을 만나러 갔다. 검사가 대법원장에게 연락하도록 하세요. 테디가 압수당한 화물을 열어보세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화가 방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테디는 유출된 목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대상은 샤나였습니다. 하지만 샤나는 이를 단호히 부인했다. 심지어 파인에게 연락해서 제보를 하려고도 했어.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하는 척했어요. 파인에게 암호로 말해주세요.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그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너무 늦어서 아쉽네요. 검사가 서류를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인 몇 명이 서 있다. 선두에 선 사람은 테디와 협력한 장군이다. 분명히 그들은 오랫동안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검사가 먼저 나서서 함정에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놀랄 일은 아니다. 검찰은 직접 연행됐다. 곧 검사가 테디 앞에 불려왔다. 상대방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검사를 때려잡다. 더 이상 걸림돌은 없습니다. 몇 시간 후에 항구에 있는 물품의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테디는 다시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를 침묵시킬 준비를 해라. 이때 파인이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왔다. 파인이 나타난 순간 테디는 유출된 목록의 진실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세요. 파인은 운전사와 함께 빠르게 달아났다. 테디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다려요. 나는 공중에 대해서만 분노할 수 있다. 그는 파인의 속임수에 분개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사실 그의 아버지 라브도 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라브는 다른 파트너와 논의 중입니다. 완료 후 정리 계획. 내 파트너도 테디를 죽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브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유일한 상속자. 영국에는 항상 데니가 있어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테디. 라브에게 파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세요. 사진 속 낯익은 얼굴을 보세요. 라브의 눈은 즉시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이에 그는 가혹하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좋은 것을 계속해서 망치는 남자. 라브는 즉시 파트너인 메이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미 6의 힘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파인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세요. 미라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는 라오바이와 파인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세요. 그리고 라오바이는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그도 자신만의 지능선을 갖고 있다. 그는 미라에게 뭔가 문제가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안젤라에게 빨리 전화해서 말해요. 수사자료는 다 어딘가에 숨겨두었어요. 위탁받은 당사자는 때가 되면 이를 파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동시에 테디는 부하들에게 배신자 샤나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파인은 조치를 취하기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한 발로 테디의 부하들을 처치하세요. 샤나를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파인은 그녀가 일시적으로 안전한 집에 숨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샤나는 돌아서서 파인에게 물었다. 지원이 예정대로 제공되지 않은 이유. 파인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마지못해 대답했다. 이로 인해 샤너는 극도로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다. 파인은 이전에도 혼잣말을 많이 했었다. 아마 다 자랑일 거야? 샤나의 질문에 직면하기. 파인도 이를 숨기지 않았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일에 연루되어 있는지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감사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샤너는 의심할 바 없이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인을 돕기 위해 테디를 배신했다. 이제 모든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되면 테디는 확실히 샤너의 삶을 죽음보다 더 나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파인 자신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다. 나는 샤너에게 전혀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돌아서서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어. 절박한 샤나는 어쩔 수 없이 파인을 등 뒤에서 꾸짖었다. 하지만 물론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샤나의 곁을 떠난 직후 파인은 라우바이가 메이러에 의해 신속하게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메일라는 라우바이를 강요하고 있었다. 화물 목록을 넘겨주세요. 하지만 라우바이는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라의 위협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음. 라우바이를 본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부하 직원이 직접 처리하도록 준비. 라우바이를 죽인 후 메이라는 다시 셀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직 셀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미 미리 숨어 있었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현재 파이는 완전히 혼자이다. 짧은 생각 끝에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인이 주도적으로 테디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라브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파인은 롭에게 어딘가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부탁합니다. 랍은 파인이 목록을 넘겨줄까 걱정합니다. 그와 협상하기 위해 현장에 가야만 했어요. 파인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는 랍이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갱단의 모든 구성원을 폭로합니다. 이것을 들어라. 랍은 경멸하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파인이 바보인지 궁금했다. 현재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압수 명령은 1시간 후에 취소됩니다. 며칠 안에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성공하는 한 그는 미국의 왕이다. 파인이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파이엔에게 단지 호의를 베풀라고 조언했습니다. 스스로 증거를 제시하세요. 그는 파인에게 5천만 달러를 줄 수도 있다.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를 번영하고 부유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파인은 늘 차분해 보였다. 라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내일 아침 8시에 라브에게 전해주세요. 이 전화를 다시 걸겠습니다. 랍이 항복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그럼 내가 그를 놓아줄게. 그렇지 않으면 그는 랍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결국 대화는 좋지 않은 말로 끝났다. 레스토랑을 나온 후 랍은 파인을 추적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샤나와 목록을 찾으러. 그런데 파인이 감이 오니까 어떻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부 환승 후 뒤의 꼬리를 성공적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파인이 테디를 발견했어요. 양측은 만나자마자 칼을 꽂고 맹세를 했다. 뜻밖에도 파인이 말했다. 나는 테디를 도우러 왔습니다. 테디의 의심스러운 눈빛 속에 파인이 녹음을 꺼냈다. 로버트가 파트너들과 논의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테디의 대화 다루기, 라브의 대화에서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데니는 그의 유일한 아들이다. 테디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파인은 이것을 보고 즉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디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결혼식 옷을 만들지 말라고 조언하세요. 라브는 그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쓸만한 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파인은 그를 그의 여동생을 만나러 데려갔습니다. 테디에게 누군가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파인의 콤보 펀치 공격에 테디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테디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로버트의 계획을 파인에게 밝혔습니다. 랍의 평화 기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작이 무기를 매달린 중심부로 운반. 이 무기를 활성화해보세요. 도시 전체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다. 지역구는 기회를 활용할 것이다. 대규모 강도 사건을 일으키다. 그러면 그들은 비밀리에 사람들을 유도하여 정부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랍은 군대를 파견할 것입니다. 국가안보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장악하다. 내일 전작이 무기가 정글에 공중 투하됩니다. 파인이 멈추고 싶다면 우리는 그 평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테디에게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항공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 동시에 랍은 개와 놀고 있었어요. 우연히 개우리에서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델을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청자는 20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는 즉시 도청자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택에 무장 군인들이 신속하게 파견되었습니다. 일대를 전면적으로 수색한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파인의 동료들이 도망쳤어요. 분노한 롭은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개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날 밤 파인은 그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 셀리, 그리고 도청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약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총알을 깨물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테디는 롭의 서재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전작이 무기 운송에 관한 문서를 찾아보세요.
뜻밖에도 그 중에서 데니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테디는 라브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소멸됐어요. 라브는 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곧 테디가 파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 파인에게 속은 잤나. 그는 실제로 라브를 찾기 위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진심을 보여주려고. 그녀는 파인이 나타나도록 유인하기 위해 미끼가 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곧 샤너가 파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전화로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은신처는 라브의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탈출에 성공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거예요. 파인이 지원해줬으면 좋겠어. 파인은 신속하게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샤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인은 늘 그들 중에 의료번호가 있다고 느낀다.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어. 바로 이 시간에 테디가 갑자기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파트너의 테디. 나는 우연히 샤나의 반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소나무는 즉시 깨달았다. 지금 통화는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샤나가 정말 반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속대로 예약 장소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본 소나무. 샤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광장 중앙에 서 있다. 사냥당하는 것에 대한 긴박감은 전혀 없습니다. 파인은 자신이 도착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파란 차를 운전해. 그는 방금 말을 마쳤다. 샤나 옆 차에서 총을 든 강한 남자 몇 명이 달려나왔다. 파란 차를 향해 난폭하게 총격을 가함. 이 시점에서 파인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는 샤너에게 실망스러운 작별 인사를 합니다. 계획이 실패한 후 파트너는 즉시 테디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라브과 그 사람을 제외하면 이 문제는 테디만이 아는. 노출된 내용 보기. 테디는 과감하게 사람을 죽이고 침묵하게 만든다. 그와 파인은 시신을 함께 처리했다. 그리고 다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힘으로는 반란군과 정면으로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남보다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콜롬비아 어딘가의 울창한 정글에서 자동차가 나타난다. 숨겨진 반란군 소굴 앞. 테디는 파인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전략이다. 파인은 테디에게 잡힌 척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반란군 은신처에 몰래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파인은 자신의 신분을 대리인으로 이용했다. 반군과 롭 사이에 끊임없이 불화를 심습니다. 그는 반군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 유교원이다. 그들은 8년 전 이집트에서 라브를 영입했습니다. 수년에 걸친 그의 모든 활동, 모두 영국 정보국의 지시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페이는 정확히 지적합니다. 로버트는 반군에게 5개의 무기 배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6차분은 곧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때 파이는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실제로 6번째 무기는 없다고 하더군요. 이전 것들은 단지 반군을 마비시켰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50명이 나올 거예요. 잘 훈련된 공수부대. 반란군을 일거에 전멸시키려는 의도. 저항군 지도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즉시 이 에어드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테디가 적절한 타이밍에 지적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공항이 있습니다. 라브이 거기로 가도록 해주세요. 저항군 지도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테디의 요청을 과감하게 따르세요. 라브에게 공항 좌표 보내기. 지정된 위치에 보급품을 공중 투하하도록 요청하세요. 이때 공항에서는 셀리와 다른 사람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턱 에어드랍 상자가 착륙하는 한, 에어드랍 상자가 C에 도착하는 한, 증거 수집을 위해 곧바로 사진을 찍었다. 라브의 유죄를 완전히 증명하세요. 앤젤러도 반대편에서 메이러를 발견했습니다. 마스터했다는 뜻이다. 메이라와 롭의 협력에 대한 유죄 증거. 둘이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모두가 생각했던 바로 그때. 언제 모든 게 끝날까? 또 사고가 났어요. 셀리가 에어드랍 상자를 연 후 나는 그 안에 장미가 한 송이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젤라가 메시지를 받은 후 또한 놀랐다. 메라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소는 기각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테디와 파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로버트 징그란, 라버트 징넨, 이 직접 비행기를 조종합니다. 반란군 기지로 전자기 무기 운반. 라브는 결코 테디를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주요 단계는 그는 일부러 숨긴다. 그는 실제로 진짜와 가짜 두 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잘못된 좌표로 반군 지도자에게 가짜 화물 배송. 실제 상품은 항상 개인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테디는 완전히 깜짝 놀랐다. 라브는 그 개자식을 안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용서하겠다고 하더군요. 테디가 로비 그를 놓아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랍이 갑자기 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반항적인 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랍은 자신의 손으로 테디를 죽였습니다. 그도 파인을 없애려던 참에 동행한 동행자가 갑자기 달려나갔다. 모든 반군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파인은 기회를 이용해 탈출한다. 여기 도처에 반란군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내 동반자가 멈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나무는 밤속으로 성공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동료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곧 안젤라도 집 앞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셀리를 제외하고 파인의 동료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파인이 완전히 패배했다. 라브의 무기는 콜롬비아로 성공적으로 운송되었습니다. 지역 간 무력 충돌 악화. 라브는 며칠 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픽업된 아들 데니. 이때 라디오에서 콜롬비아의 최신 소식이 흘러나왔다. 저항군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다. 수많은 사상자. 영상은 여기서 끝. 밤의 지배자 시즌2는 올해 1월 공개됐다. 기대 이상의 영상 효과. 도드스는 파인의 트라우마와 분투를 활기차게 연기합니다. 3자간 힘이 넘치는 경주는 전체 과정에서 낭비가 없습니다. 조연 캐릭터의 묘사에는 사소한 결함이 있지만 하지만 이 시리즈는 계급투쟁이라는 전통적인 영웅적 서사에서 벗어난다. 시스템적 부패 속에서 인간 본성의 곤경을 더 깊이 파고들다. 낭만주의에서 실존적 비극까지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드네요. 이런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원작 영화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괜찮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관심, 그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